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역 대학들의 입시 경쟁률만큼이나 관심이 높은 것이 바로 졸업생들의 취업 성적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들의 취업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각 대학들은 이 공개된 취업률을 홍보하고 설명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잘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들, 또 부모님의 시선, 기대,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 취직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저를 조금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 졸업생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의 취업 상담 창구에는 요즘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취업 전쟁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대학의 취업 성적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의 경우 졸업생 수 3,000명 이상의 가그룹에서는 동의대가 2년 연속 1위를, 그리고 2,000명 이상의 나그룹에서는 동서대와 인제대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대학인 다그룹에서는 동명대가 1위를, 1,000명 미만 라그룹에서는 부산 가톨릭대가 78%라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방대인 이들 대학들이 취업률이라는 전쟁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데는 각 대학마다 남모르는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한 40여 원을 쓰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한 80여 개의 프로그램들 같이 동시에 돌리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학교와 조금 차별나게 조금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하나의 취업 부서가 되겠습니다. 졸업생 1,000명 이상의 다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이 대학은 1, 2학년들의 취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최종 취업까지 10개가 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온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학 내 여러 가지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업 마인드,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태도, 자존감 회복에서 취업 결과까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편 각 대학들은 치열한 국내에서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학마다 해외 취업에 공을 들이며 2차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만큼이나 학생들을 더 좋은 직장에 더 많이 취업시키기 위한 지역 대학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 간 갈등이 커지면서 사측이 부분 직장 폐쇄로 부산 공장의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노사 대립을 겪은 르노 삼성차. 갈등이 봉합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이 불발된 뒤 노조가 기습 부분 파업에 나섰고 사측은 오늘부터 부산 공장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회사 측은 소수 인원이 1시간 안팎으로 짧게 파업에 나서더라도 전체 생산 라인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야간 직장 폐쇄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150시간의 파업으로 회사는 1,500억의 파업 손실을 지금 입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의 경우 경영 위기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장 야간 가동 중단은 노동자를 옥죄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 상경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흑자를 기록한 회사가 고정비를 아끼기 위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맞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보를 수년 동안 해온 거예요. 임금도 동결하고 호봉제도 폐지하고 임금 피크제 적용하고 각 소송도 다 처리해줬어요. 통상임금 소송이나 이런 것도. 르노 삼성차 사태가 연일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협력업체의 경우 자칫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어 지역 경제의 직격탄마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21대 총선이 열리는 해를 맞아 여야 부산시당들도 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권이 비교적 순차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반면 보수 야권은 통합과 공천 규칙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확연한 속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2020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신년 인사회.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맞춰 신년 인사회를 10일로 연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 열기를 일으켜서 이것이 창원으로 가고 또 대구로 가고 또 충청권으로 가고 서울까지 가서 이런 심판의 큰 물결이 이 정권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하지만 뒤늦은 신년 인사회만큼이나 총선 준비도 지지부진한 상황. 자유한국당은 부산에서 예비 후보 29명이 등록해 유세에 나섰지만 공천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막연한 상태입니다. 특히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후보군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명의 현역들이 그대로 본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후보 검증과 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본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영입이 이번 총선 준비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들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략 공천 없이 경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후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정치권에서는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권은 인정입에, 야권은 보수 통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MBC가 보도한 부산시의 정보공개 무마 시도 기사와 관련해 새로운 보수당 부산시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이 시민단체 인사를 영입했을 땐 시민단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의지로 이해했는데 오히려 입을 막기 위한 도구가 돼버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아닌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 시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 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인권운동을 했던 경력으로 인권위 서기관으로 특채됐지만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청렴성마저 저버렸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혐의로 30살 A씨 등 31명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과 경남 양산, 대구 등 6곳의 지자체에 위장 전입을 한 뒤 전기차 구매 보조금 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